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젊은 날의 그 외국 경험이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막상 떠나고자 한다면은 부모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또 친구로부터 떨어져서 전혀 다른 세상에 이제 혼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가 되는 거죠. 갈 때는 좀 두려움도 생기고 학생들이 좀 겁도 나겠지만 막상 가가지고 1년이나 2년 이렇게 생활하고 돌아오고 나면은 굉장히 큰 도전 정신도 생기게 되고 강한 마인드도 생기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어느 나라를 처음 이제 가게 되신 거죠? 저는 호주를 갔습니다. 호주요. 어떤 계기로 호주를 가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참 제가 호주를 가게 됐던 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좀 사회예요. 저한테는 이제 바로 닥친 게 사회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학벌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집안도 좀 어려웠으니까 돈도 좀 없고 어떤 줄도 없고 하니까 뭔가를 해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막한 그런 생활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사실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게 제 자신을 최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으면은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좀 용기를 갖기 위해서 호주로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호주를 가게 되면은 그 당시 저는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고요. 호주란 나라도 몰랐었고 영어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호주를 가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도 호주를 갔던 거는 그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과연 내가 만약 살아남을 수 있다면은 갔다 와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가가지고 살아남지 못한다면은 거기서 차라리 내 인생을 포기하자. 이런 정도로 좀 극한 상황까지 제가 갔기 때문에 호주를 가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호주에 무슨 연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간 겁니다. 하지만 연고 없이 고려할 수 있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 네. 많은 나라를 제쳐놓고 왜 하필 호주였을까요? 우선은 제가 호주라는 나라를 너무 몰랐었고요.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됐던 나라가 그 당시에는 호주였었습니다. 네. 미국은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캐나다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를 결정했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갈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이야 뭐 여기저기 정보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정확하게 몇 년도였습니까? 99년 제가 10월에 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외국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였었을 텐데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고 가신 거였죠? 그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정보 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에 카페가 생긴 게 99년 5월, 6월 달에 생겼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정보 얻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고요. 저는 당시에 원래는 처음 가려고 했던 거는 일본을 또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일본을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가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긴 하는데 저는 꿈이 사업이었습니다. 꿈이 사업이었기 때문에 운동을 포기한 다음부터 꿈이 사업이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려면은 외국을 나가보는 것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일본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인생이 굉장히 좀 많이 우울했습니다. 이렇게 좀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은
너무 빛이 없었거든요. 비전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일본을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지금 자꾸 옆으로 했는데, 일본을 알아보다가 서점을 갔습니다. 교보문고 가가지고, 일본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일본을 가서 생활하는 거는 제 상황을 극한 상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호주 가려고 했던 거는, 외국을 가려고 했던 건, 그럼 저의 극한 상황을 이겨보고자, 좀 더, 이겨보고자, 극한 상황을 더 극하게 만들어서 이겨보고자. 그래야지만 제가 더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갔던 거였는데, 정보는 책에서 얻었고요. 책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걸 알게 알게 됐습니다. 됐고. 예. 그러면 현지에 도착을 했을 때 네. 공항에 아무도 나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네. 또 거기서 이제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호텔이라든가 네. 모텔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하숙집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는 처음에 갈 때 픽업하고 하숙집을 예약을 해놓고 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자마자 이제 저를 픽업을 해서 하숙집까지 데려다 주고 하숙집에서 이제 학원까지 가고 이거는 좀 됐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또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시내에서 공항에서 시내로 찾아가서 여행 장소로 찾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하숙집을 예약을 하고 갔었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서 적응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번에 그 책을 내서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게 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어학연수라든가 워킹홀리데이를 또는 그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네. 필요로 하는 정보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럼 이들을 위한 그 정보를 이제부터 여쭤보고자 하는데 그 사람마다 사실 외국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 목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네들이 그 목적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나라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은 나라를 결정할 때는 언어를 먼저 고려를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언어냐 이거를 생각해서 나라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대한 환경, 기후, 분위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라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거 갖고 여러 개를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사실 비자법 때문에 호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비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4,200명을 받고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신청하는 사람은 4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신청해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7월 달에 신청하고 11월 달에